자, 안녕하세요. 기아 2차시 포물선 두 번째 시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이제 뒤쪽에 교과서상으로는 타원 쌍곡선 배우고 나서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뒤에서 한꺼번에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래도 포물선 배운 즉시 또 이제 평행이동을 다루고 좀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조금 앞으로 땡겨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순서와는 살짝 다른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벨 3 부분에서 수능 문제 같은 거, 기출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한 개념들을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좀 집중을 많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 포물선의 평행 이동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벌써 배웠을 거예요. 그 개념을 살짝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좌표평면상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도형들, 그런 도형들은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X축, Y축,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이제 이런 도형들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도형은 결과적으로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들을 정의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좌표평면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도형들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평행이동 쪽에서 좀 초점을 맞춰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 y는 0이다 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고 이것을 이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했었더라? 기억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점의 평행이동과 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x 대신에 x-p를 통째로 집어넣고 y 자리에 y-q를 통째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평행이동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표적인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예시로 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x-1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집어넣고 즉 x 이쪽에 있는 x 자리에 통째로 x-1을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이번에는 y 대신에 y-2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y-2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도형의 평행이동이었습니다. 포물선 또한 마찬가지로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원의 방정식을 평행이동 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포물선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포물선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물선의 중요한 구성 요소, 초점과 준선, 그리고 축, 꼭지점 이 네 가지 요소가 평행이동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y제곱은 4px, 선생님이 어떤 형태의 포물선이라고 말했었죠? 그쵸, 이거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x에 대한 2차식 꼴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아닌 포물선이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아닌 포물선 형태고요. 그래서 뭔가 축을 x축으로 가지고 가로로 누운 듯한 포물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좌표평면이 존재를 하게 되면
축을 x축으로 갖는 가로로 누운 이러한 포물선 형태가 나온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점과 준선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한번 채워봅시다. 초점의 좌표는 그쵸, P랑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P, 0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라고 했었습니다. 축, 아까 말했듯이 x축. 근데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y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y는 0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식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y제곱은 4px라는 식이 지금 이렇게 변화했어요. 보시면 x자리에 x-x1이라고 하는 게 통째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x축 방향,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어떤 식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냐면 x축 방향으로 x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면 y자리에 y-y1이 통째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y1만큼 또 평행이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가 이제 어떻게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변화할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초점 같은 경우에는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각 좌표에 평행이동한 정도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 0이라고 하는 것을 이동시켰을 때 P 더하기 x1, y축으로도 이동했으니까 y1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준선은 어떻게 될까요? x자리에 지금 보시면 x자리에 x-x1이 통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우리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x1이라고 하는 것을 이항시켜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x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축은 어떻게 될까요? 축 또한 평행이동을 하게 될 텐데 y는 0이 관계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y자리에 y-y1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또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y1 이 항을 이항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y는 y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꼭지점은 점이 이동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 좌표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즉 꼭지점은 x1, y1 이렇게 이동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다른 형태인 x제곱은 4py 있었죠. 이건 어떤 포물선? 그쵸? 2차 함수로 정리될 수 있는 포물선, 즉 2차 함수 포물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옆에 초점, 준선, 축, 꼭지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쵸? 초점은 0, p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축은 x축이니까 x축이래요. y축이니까, 그쵸? y축이니까 우리가 관계식을 x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꼭지점 0,0이었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x 대신에 x-x1이라고 하는 게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y자리에 y-y1이라는 게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평행이동한 것은 아까 위처럼 x축의 방향으로 x1만큼 y축의 방향으로 y1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글씨 좀 덜 쓰려고 했다가 괜히 에러가 나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시켜주시게 되면 어떻게 채워질 거냐면 초점은 x1, p 더하기 y1으로 평행이동이 될 거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y자리에 y-y1을 넣었는데 이 항을 통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을 때 y는 마이너스 p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축은 x-x1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것을 이항시켜 주게 된다면 x는 x1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예요. 꼭지점은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더해주게 된다면 x1, y1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과 중선을 찾기 위해서 이 표를 다 외워야 되느냐? 아까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관계식을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정리된 관계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치 2차 함수의 표준형 부르듯이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고, 이 기본적인 형태 얘를 기본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쭉 전개되어 있는 형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y제곱 더하기 뭐 ay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는 1차식, 다른 문자에 대해서는 2차식 이런 식으로 정리된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전개된 형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일반형은 어떻게 평행이동됐는지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차 함수 때처럼 이러한 일반형을 우리는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표준형으로 고치고 그것의 기본형을 생각해서 기본형의 요소들이 어떻게 평행이동되었는지를 역추적하면서 이 표준형의 초점, 준선, 축극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의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봤을 때 일단 요거는 지금 보셨을 때 쭉 전개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부를 거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근데 이 일반형의 단점은 뭐냐면요, 이게 무슨 관계식인지, 어떤 게 어떻게 평행이동됐는지 이런 걸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형의 특징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우리는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고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배울 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던 원리랑 똑같습니다. 최대한 완전 제곱식꼴로 묶어줄 수 있는 부분을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여기에 y제곱이 있고요, 2y 있고요, 이렇게 제곱항이 있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완전 제곱식꼴로 묶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순서를 좀 바꿔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y제곱 마이너스 2y, y와 관련된 거 이렇게 묶어주고 x와 관련된 것과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옆에다가 써볼게요. 자, 근데 우리 그때 2차 함수 때도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했었죠? 상수항을 적당히 조절을 했었죠. 반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선생님은 부르는데, 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즉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요 항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그냥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할 거냐면 이 양쪽에다가 똑같이 더해주는 방식을 채택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1이라는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반의 제곱에 해당하는 1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 줄 겁니다. 근데 왼쪽에만 더해주면 안 되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더해 줄게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렇게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묶어줍시다. 그래서 y-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였고요. 얘는 좀 보기가 싫거든요. 이항시켜 볼게요. 그래서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이 플러스 1 그대로 적어줄게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4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정리가 되고요. 얘도 최대한 x의 개수 쪽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배의 x 더하기 1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y-1의 제곱은 4 곱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묶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최대한 완전 제곱식꼴, 그 다음에 뭔가 이제 x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는 어떤 도형이 평행이동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그쵸? 여기서 평행이동된 거 상수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제곱은 4x, 여기에 x 자리에 x 더하기 1이 통째로 들어갔고
y 자리에 y-1이 통째로 들어간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점과 준선을 찾고 싶은데 이 표준형의 상태에서 바로 찾기는 어려우니까 기본형의 초점과 준선을 통해서 이제 이동된 거에 초점과 준선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의 초점과 준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엄청나게 연습했었죠. 그거대로 가봅시다. 이쪽에서 봤을 때 4p라고 하는 것을 p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4p가 지금 4인 상황이니까 p값은 1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초점 읽어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2차 함수가 아닌 포물선이죠. 그러니까 초점은 p,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초점은 지금 1, 0이구나 찾아줄 수 있겠고요. 준선은 그쵸? x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 정도 연습 되셔야 됩니다. 만약 안 되셨다면 저번 시간 내용 빨리 복습하세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야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가 보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것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동할 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그쵸? y 대신에 y-1이 들어가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평행이동한 만큼 나머지 요소들도 싹 다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초점의 좌표는 1,0이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점 0,1이 되어야 되겠구나 파악할 수 있겠고요. 준선은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통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좌변에 이 플러스 1을 이항시켜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형의 초점과 준선을 찾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2차 함수 표준형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단계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신다면 순식간에 슉슉슉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타원 쌍곡선도 앞으로 비슷하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잘 해두시고요. 지금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타원 쌍곡선 다루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미리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